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열흘 넘게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3,806명으로 지난 1일 이후 12일째 하루 확진자 10,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7,0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6,7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 응급 특수 환자를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 이송체계를 단순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모레부터 야간 응급 환자는 목포, 강진, 순천의료원이나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고 확진 전 유증상자는 응급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아 임신부, 투석 환자 등 특별관리군의 경우 단순화한 이송체계에 따라 응급시 특화 의료기관으로 즉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격리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255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에 머물던 이 대표는 어제 신속항원 검사에 이어 광주의 한 보건소에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이 대표와 일정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 수행원과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관계자 중 수행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대에 입학하기만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며 임용의 문도 좁아졌기 때문인데요. 교대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도 선발 예정 인원 350명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신규 교사 임용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위상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광주교대는 올해 66명의 수시 미충원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2년 전 미충원이 3명에 그쳤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재학생 중도 탈락자의 수도 지난 4년 새 7명에서 32명으로 5배 가까이 불었는데 사유는 대부분 자퇴였습니다. 아직까진 졸업생 중 상당수가 전남 지역에 채용되고 있지만 전남 교사 선발 규모도 10년 전 510명에 이르던 것이 올해는 200명으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가산점이라고 해서 이제 전남은 있죠. 근데 다들 지역 가산점이 있어요. 저희들 지역별로.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안전하진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더욱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신규 교사가 광주의 경우 절반에 이릅니다. 교단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우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원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학령 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교대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한평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한평군 나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 헬기 5대와 소방대원 50여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4시 50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는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묘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레 공식 출범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는 모레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당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7명에서 9명 규모의 비대위원 인선 작업을 마치겠다는 구상입니다. 비대위는 초재선, 3, 4선 중진,
그리고 청년과 여성, 노동 등 인사들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이달 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총괄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지방선거 이후 미국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미국의 한 대학에 1년 정도 머물며 남북관계나 국제정치를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미국 대학들과 접촉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미국행을 검토했으나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의 선거운동 지원 요청에 따라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신도시 지역의 일부 학교가 포화하면서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증축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이동식 건물인 모듈러 교실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가건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딛고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 오룡 신도시 초등학교 한쪽에 교실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장에서 골조와 마감재 등 건물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교실로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작업까지 20일이면 됩니다. 이 학교는 당초 15학급 350명으로 개교했는데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가 잇따르면서 2년여 만에 54학급 1,4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우선 모듈러 교실을 통해서 부족한 교실을 채우고 5층에 증축을 8칸 교실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 학급 수의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교실은 기존 컨테이너 교실과 달리 내진과 내화 성능이 확보되고 방음과 진동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아 급작스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학교 증축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면 시설업체가 도로 가져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가설 건축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능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보다 더 좋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듈러 교실이 과밀학급 해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남 서남 해안 유명 관광지에 대형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거나 조성될 예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대형 숙박시설. 오는 8월 완공 예정으로 객실이 600개에 달하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갖췄습니다. 특히 천사대교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도 많이 되고 아울러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대형 숙박시설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400억 원을 들여 짓는 이 호텔은 120객실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야외 수영장을 갖추는 등 친환경 호텔로 건축됩니다. 관광객 유치에 이바지하고 이후 오시아노 관광단지 민간 투자 유치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밖에 진도 녹진에도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강진 가우더에서도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관심이 커지고 연륙 연도교 건설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이 세계적인 관광의 메카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관광 기반 시설이 빠르게 조성되면서 전남 서남해안권이 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는 봄맞이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벽부터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는 자정까지 10에서 40mm 내린 뒤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14도, 광양 13도, 담양과 장성, 목포, 여수가 12도 등 10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빙기를 맞아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의 저장과 보관 상태와 개인 보호장구 적정 착용,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바우처 택시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전남 5개 시군 바우처 택시 운수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보완하기 위한 바우처 택시 제도는 도입 이후 교통약자의 평균 대기 시간을 10분가량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